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재미있고 웃음이 나는 주식 예능쇼 주유소 2부 진행의 저는 도지은. 박 PD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2부가 시작이 됐는데요. 2부는 저희 더욱더 치열하게 종목 대결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박 PD님, 벌써 떨리는군? 떨리는 걸. 네, 벌써 떨리는 주유소 2부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에 재미있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재미있는 주유소 방송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청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방청 신청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란톡도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부는 종목 대결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도팀의 수장이신 이정수 전문가님 그리고 박팀 대표로 이주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문가님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네, 그러면 내 종목이 이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박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니, 맞춰드리는 거. 제 키를 맞춰드리는 거요? 도하나 벌써 떨리는군, 주먹이. 네, 이렇게 재미있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규칙으로 포트폴리오가 운영이 되는지 살펴봐야겠죠? 규칙 함께 만나보시죠. 네, 포트폴리오 운영 규칙 저희는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미리 접수를 했고요. 기존 종목들을 저희가 모두 손절시켜 드리고 저희 전문위원님들의 말씀해주신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종목별 비중은 25% 내에서 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손절가나 목표가 터치 시 포트폴리오에서 자연스럽게 제외가 되고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팀 먼저 볼 텐데 동신건설이 정말 너무하네요. 도팀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14% 정도 나고 있는데 포트에서는 지금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목표가 터치를 했습니다. 휴.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4.42% 안정적인 수익률 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복구를 했는지 좀 보면 총 수익률 1.8%, 복구 금액은 지금 84만 원 정도, 840만 원 정도. 84만 원 정도 지금 복구 금액이. 똑바로 좀 읽어주세요. 지금 저희 남의 팀이라고. 박팀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도팀 수익률 보겠습니다. 자, 도하나 팀입니다. 저희도 열심히 따라잡고 있는데요. 원익홀딩스 수익률 1.29% 나고 있고요. 솔브레인은 아쉽게 매수가가 미도됐습니다. 얼마나 복구가 됐는지 보면요. 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도팀 지치지 않고 복구 금액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팀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아니 박팀 수익률 잘 나는 거 다 알고 있죠. 금액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희의 진심이 중요한 거죠. 도하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도팀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두 팀의 종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도팀은 뱀을 오늘 준비를 했고 박팀 같은 경우는 또 빅텍을 준비했는데 일단 많은 분들 좀 까먹으셨을까 봐 오늘의 종목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결승에 올라온 종목은요. 도팀 초록뱀 미디어 펜트하우스 제작사죠. 벌써 떨리는군. 컨텐츠 관련주로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요. 빅텍 자꾸 발사 이야기해 주시는데 과연 차트도 발사할 수 있을지 4월이면 어김없이 상승해왔다. 방산주 오늘 빅매치 붙었습니다. 네, 지금 문자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빅텍 자신만만한 미소 보이고 계신데 지금 막판 뒤집기로 또 바뀔 수 있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 TV 시청자분들 하던 일 멈추시고요. 자, 집중해 주세요. 다 접으세요. 하는 일. 자, 지금부터 투표 준비하세요. 자, 제가 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주무실 때 뱀꿈 꾸시고요. 빅텍으로 수익 많이 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우리 시청자분들 꿈은 뱀꿈이지만 어떻게 주식은 빅텍입니다. 자, 우리 빅텍 딱 두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이제 봄이죠. 빅텍은 공공 자전거 사업 영위하고 있어서 곧 자전거 타는 계절입니다. 또 하나 건조해요. 일정 매매, 우리 시청자분들 일정 매매 아시죠? 일정 4월 달에는 우리 빅텍이 상승할 수 있었던 그동안 아주 좋은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많이 뱅꿈 꾸시고요. 주식은 빅텍으로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도팀은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초록뱀 마지막 어필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께 바로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초록뱀 마지막 한판 승부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한 종목으로 크게 수익 날 수 있다면 초록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한국 컨텐츠 회사들이 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못 간 종목이에요. 그리고 월봉상으로 완전 바닥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의 컨텐츠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건데요. 거기에서 초록뱀이 단연 올라갈 폭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초록뱀 선택하시면 후회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선택이 안 되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서도 초록뱀 잘 움직이면 계속 AS는 해드릴 테니까 갖고 있는 분들 혹은 초록뱀을 믿는 분들은 계속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믿음직스럽습니다. 저희는 그냥 종목을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AS까지 완벽한 종목을 준비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상한가의 기운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도 6% 양봉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우리 양봉 샷스까지 입고 오신 이주연 전문가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빅텍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까요? 제가 앞서서 좀 이따가 공개 드린다고 했던 부분이 4월 되면 이제 빅텍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제 김일성의 생일이 4월 15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일성 생일이 되면 뭐 축포를 터트려야 되잖아요.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금 뭐 조선소에서 잠수함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뉴스를 체크해 보시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SLBM을 발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 발사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일단 주가가 오늘 6% 그러니까 발사대가 올라간 상황이에요.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현재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강경책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뭐 며칠 지난번에도 이제 또 미사일 발사를 했고 한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또 그런 이벤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만약 미사일 발사하게 되거나 뭐 이렇게 도발이 일어난다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짝하고 짧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런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정 시에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빅텍이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잘 넣어두시고요. 혹시나 시장이 출렁인다. 그러면 빅텍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팀한테 너무 할애될 시간이 긴데요. 그렇다면 지금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결과를 앞두고 벌써 떨리는군.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요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출렁이면 어떻게 빅텍을 보시면 됩니다. 자, 투표 끝까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투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승자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요. 빅텍입니다. 정말 이주연 전문가님 최근 상승세인데 빅텍이 오늘의 승자의 종목으로 뽑혔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자, 이주연 전문가님 방금 하셨던 거 다시 해주세요. 제스처. 네, 좋습니다. 진짜 도팀의 수장으로서 저 앞으로 더 열심히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초록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AS까지 완벽한 종목 초록뱀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곧 이어서 승자의 강의가 계속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2부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유소 3부에서는 저희가 종목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화 문자 접수 미리 받고 있거든요. 023153-161-161-2번까지 전화로 해주셔도 좋고 문자는 샵 0082번 기억하시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는 확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도팀이 3연패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됩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종목이 없을까 봐.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저희는 승자의 강의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널 고정!
네, 뭐 또 뜻하지 않게 승리를 했는데 또 이거 급등 나오면 또 금요일 날에 특강시킬까 봐 좀 벌써 떨리기 시작합니다. 일단 가격 전략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빅텍인데 일단 가격 전략을 설명드리고 나서 부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8,000원 이하인데 어디까지냐? 손절가는 일단 7,200원입니다.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 파동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그 저점 구간을 손절가로 잡는다 생각을 하시고요. 굉장히 짧은 단기적인 그런 공략입니다. 그래서 7,200원 손절가 지금부터 약 한 뭐 10% 조금 안 되게 만약에 오늘 종가에 사셨다면 그렇게 될 것 같고 8,000원에 사게 되면 뭐 조금 10% 정도 손절이 될 것 같은데요. 목표가는 뭐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에서 짧게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지금 제가 좀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9,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아뒀고요. 9,000원 하면 뭐 한 14% 정도? 그러니까 앞에 동신건설도 한 14% 저희가 수익에 났는데 요 구간이 지금 보시면 이 박스권에서의 한 상단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조금 더 크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워낙 그냥 이런 단발성 이슈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뭐 수익 구간을 일단 좀 짧게 잡아놨다. 그래서 한 10에서 한 20% 사이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를 좀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내일 만약에 음봉이 떨어져서 밀려 내려온다 하면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들 매수하실 때도 분할 매수가 좋아요. 8,000원 이하기 때문에 8,000원 위로 아침부터 뭐 급등이 확 나와버린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8,000원 이하로 주가가 한 번이라도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를 해 가는데 오늘 6%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뭐 장대 양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새 30%가 장대 양봉이다 보니까. 자, 어찌됐든 7,750원이 지금 캔들의 중심 부근이 되는데 요 구간 이하로 뭐 분할로 잡을 때 두 번째 2차 매수나 3차 매수는 요 가격 부근에서 이하로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비중을 채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초록뱀 앞서 저기 말씀해 주셨는데 뭐 기술적인 자리나 포인트 부분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크게 뭐 수익을 끌고 가실 분들은 제 생각에는 뭐 초록뱀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시세를 노릴 수 있는 종목은 빅텍이니까 뭐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15일이 4월 15일이 물론 뭐 미사일을 안 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뭐 북한과 약간 미국과 사이가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강경으로 좀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발사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차트를 쭉 예전 것까지 한번 돌려보시면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북한과의 사이가 이제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뭐 3월이나 4월 뭐 요때 시세가 좀 안 나오긴 했지만 항상 3월, 4월이 다가올 때쯤 돼서 주가가 기대감에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기대감이긴 한데요. 요즘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출렁인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작아졌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제가 그러면 사실 이 종목보다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바닥권에 있는 대선 테마도 있었고 좋은 종목들이 많았는데 빅텍을 준비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코스피하고 그리고 코스닥하고 지수적인 부분이 오늘 코스피가 울선을 좀 지켜준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저항권에서 조정이 한 차례 정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보통 이런 신고가를 들어갈 때는 눌림 조정이 나오는 경향들이 간간히 생깁니다. 보시게 되면 지수가 코스닥 같은 경우 지수가 요때 한 뭐 1월이죠. 1월 달에 이제 신고점 갱신을 하고 나서부터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시점부터 한 차례씩 조정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내일 모레면 뭐 김일성 생일이고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조정 나올 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미중 무역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련주들, 미국과 북한과의 갈등 관련주들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한국과 뭐 일본의 갈등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시장이 조정받을 때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셨다가 조정 나온 다음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마주 투자 백서 이 제목을 굉장히 좀 재밌게 지어주셨는데요. 테마주 투자 백서 한번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제 특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를 못 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질문들을 몇 가지 좀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테마주의 생명력은 어디까지인가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살짝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일단 테마주의 끝은 어디인가? 사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고 어떤 테마주라는 것이 이제 탄생을 했을 때는 생겨났을 때 어떤 사회적 이슈나 현상들로부터 발생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코로나19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사회에 이렇게 만연하게 퍼지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런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사라져 갈 때쯤 되면 코로나19들이 죽어가겠죠. 백신이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백신 이제 막 출시된다 막 이렇게 되니까 관련주들이 어떻게 됐나요? 다 조정을 거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좀 심각하게 확산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움직이는 그래서 관련된 이슈들이 새롭게 나올 때 그때 시작을 하고 그 이슈가 소멸하는 시점에서 점진적으로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테마가 소멸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일단 빅텍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물론 뭐 빅텍이라는 이 종목 자체의 테마성은 굉장히 생명력이 짧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종목들의 고점에서 이제 끝나는 그런 부분들 어차피 다 지나간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상한가 치고 급등했던 이전 테마들의 흐름들을 한번 보세요. 고점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통 이렇게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상한가를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첫 상한가나 뭐 어찌됐든 간에 상한가 처음 나왔을 때 몸통이 좀 짧은 흐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리고 나서 고점권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캔들의 몸통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짧게 몸통이 만들어지면서 상한가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아침에 갭이 떠서 짧은 구간에 돈을 짧게 써서 이렇게 상한가를 굳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거래도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몸통이 엄청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 거래량이 거래가 이제 계속 일어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세력들이 물량을 거기서 털어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빅텍 같은 경우 상한가 치고 몸통이 이제 점점 길어지죠. 갈수록 점점 길어지고 주가가 고점권에 왔을 때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음봉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되지 왜 그게 뭐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다른 부분이 있냐 말씀드리냐면 제가 요번에 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뭐 신풍제약 다들 아시죠? 이 신풍제약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바다권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테마주의 생명은 바다권에서 10배가 오르면 거의 대부분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개의 테마가 있다고 하면 그 대장주가 10배가 오르는 시점에서 거의 8, 9종목은 시세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진짜 10%도 안 되는 확률일 거예요. 신풍지압처럼 이렇게 뭐 20배 가는 경우들이 간간히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보시면 이제 상승을 할 때 몸통의 길이가 고점으로 가면 갈수록 변동성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점상을 가던 종목들이 이제 상한가가 풀리고 상투가 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거래량도 크게 터진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질문이 테마주의 생명력은 어디까지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바닥권에서 10배 정도 올랐을 때 그때는 뭐 그냥 무조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3배가 오르는 테마들도 있을 거고 뭐 2배만 올랐다 끝난 테마들도 있을 거고 뭐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재료의 임팩트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고 그리고 상승폭도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뭐 이렇게 그냥 산업적으로 미치는 영향인지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기후 변화라는 부분은 인류가 다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테마죠. 그러다 보니까 각 정부에서 정책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바닥권에서 너무 오른 종목들 그런 종목 여러분들이 뭐 짧게 먹겠다고 공략을 하시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몸통이 고점권에서 많이 길어진다. 그러면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윗꼬리 달리고 장대 음봉 나오거나 윗꼬리 달리고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어찌됐든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고점권에서 이렇게 몸통이 길어지는 것은 안 좋다라고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 현재 주목해야 할 테마주 이거 좀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주목해야 될 테마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테마는 제 생각에는 미중 무역 갈등 관련 테마주가 하나 있을 거고요. 유니온이라든지 뭐 유니온 머티리얼 이 히토류 관련주죠. 유니온 머티리얼 해서 이제 이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뉴스를 여러분들 챙겨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어떻게 중국에서 돈으로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베네핏을 줄 경우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양상으로 갈 수 있지만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이든이 했던 말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다운 미국, 이데올로기적인 이야기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부분을 수호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인권과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이제 중국 인권 관련된 문제들 이런 거 계속 걸고 넘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중국이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냉전 시대에 했던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싸움을 이제 펼쳐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지금 봉합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대만을 중심으로 놓고 지금 굉장히 군사적인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그 빅텍이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김일성 생일도 있겠지만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중국이랑 이렇게 북한이랑 이렇게 혈맹이다 보니까 그 중국이 이렇게 좌시하겠죠. 그냥 두고 보겠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차피 미국을 향해서 경고성 메시지에 미사일을 날리는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에서 하지 말아라고 만류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빅텍이 그런 관점으로 모멘텀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약간 옆길로 샜는데 히토리 관련주들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테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식품주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집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기후 변화 때문에 작년에 이제 한 해 농사가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들, 그리고 시중에 자금이 굉장히 많이 풀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들이 전부 다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먹는 과자라든지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뭐 식품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왜 기업들 주가가 올라가고 호재가 되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500원짜리 사탕을 팔던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500원짜리 사탕을 팔면 100원이 남는데 곡물 가격이 너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사탕 가격을 1,000원으로 올려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진이 200원이 남게 되겠죠. 그러면 재무제표상에 보이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품 관련주들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대선 테마들 제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대선 테마를 여러분들 눈여겨보셔라라고 말씀드리면 오해를 하셔가지고 저 고점 한 10배 정도 오른 종목들, 지금 고가권에서 막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뭐 동신건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안 갔을 경우에는 그냥 안 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크게 부러질 거예요. 조정이 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대응을 못 해내신다 하면 굉장히 고점권에서 상투를 잡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역시 테마주 하는 게 아니었어, 역시 대선주 하는 게 아니었어, 저 전문가 말 듣고 나 망했어, 뭐 이런 얘기들 하실까 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선 테마들 중에서 제가 아까 뇌구조 여러분들 보셨으면 아마 거기에 대권 잠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대권 잠룡주들이 이제 종목들이 조금씩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전당대회 하기 전에 그쯤에 시세들을 한번 굉장히 좀 다 분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뭐 전당대회는 선거 180일 전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아직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80일 전에 과연 대선 테마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입니다. 원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지금 선거일이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12월 달에 우리가 선거를 매번 해왔었는데 기존의 루틴대로 왔을 때는 대선 테마들이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앞둔 시점에서 조정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대선 테마들이 다 끝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움직였던 게 이제 정책 관련주들, 그러니까 대권 주자들이 이제 내는 정책 관련주들이 이제 선거 때까지 이렇게 좀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그 패턴이 이제 깨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느 정도로 대선 테마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좀 미지수긴 한데, 어찌됐든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부담스러운 자리고, 여러분들이 좀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은 잘 찾아보신다면 뭐 야권의 대권 주자들 관련주들 중에서 아직 바닥권에서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고, 또 기업적인 부분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기업적인 부분이 저평가되어 있고 회사가 망하지 않을 종목이라면 여러분들이 뭐 언제든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거기다가 대권이라는 그런 모멘텀까지 붙어 있다면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주목해야 할 테마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테마들을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요.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테마, 요거는 조정 중에 있습니다. 거의 바닥권까지 섹터가 내려온 것 같은데, 전기차, 수소차 관련 sektor들 한번 잘 지켜보시면요. 뭐 지금 분할로 아주 조금씩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모아보신다면 아마 순환매 돌면서 전기차, 수소차도 요번에 제약바이오들 조정 크게 받았던 것처럼 받은 이후에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조정 받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다. 2차 전지도 이제 움직였죠, 여러분. 아마 2차 전지도 좀 올라갈 거고, 그런데 테마주 중에서 얘기 드린다면 뭐 요 정도 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네. 제약바이오주 순환매 돌아올까? 글쎄요, 제약바이오주 순환매 돌아올까? 지금 실시간으로 좀 들어온 질문인데, 사실 제약바이오주들이 앞에 코로나19 이후에 나왔던 시세를 본다 하면, 지금 반등 나오는 게 저게 과연 저게 진짜 시세 분출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반등으로 끝나는 건지 아리까리해요. 이게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따로 뭐 이렇게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제약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실적이 우량하고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던 그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뭐 이슈적인 부분이 많이 뭐 부각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기업의 주가가 실적을 따라간다는 가정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상승 흐름이 나올 때 분명히 그런 좋은 기업들 예를 들자면 뭐 환인제약이라든지 이 조현병 관련된 치료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걸렸던 사람 100명 중에 60명이 정신장애를 겪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조현병 관련 약이 잘 팔린다는 소리로 저는 들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한 번씩 이제 찾아보시고 그리고 뭐 지금 도노리포트에 또 종목이 제약주가 하나 들어있죠. 요렇게 이제 뭐 자회사들의 IPO가 예정되어 있다든지 그런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개별 종목들 중에서 보면 파이프라인 뭐 솔직히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돼서 뭐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요번에 이제 암학회 관련해서 뭐 셀리드가 급등했던 것처럼 개별주들의 그런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알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보시는 종목들, 제약회사나 바이오회사들 같은 경우는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뭐, 진행 상황이 좀 괜찮다라고 한다면 재무제표상 뭐 크게 좀 문제가 없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상승 흐름이 이번 기회에 좀 올라와 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오늘 뭐 코스닥이 1000포인트 간 이유가 결국은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반등하는 흐름들이 잘 나와줬기 때문에 걔네들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 섹터들 전혀 무너지지 않고 IT 섹터들이 점진적인 상승을 해준다면 뭐 코스닥 같은 경우 2000포인트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섹터로 이렇게 묶어서 보시기보다는 물론 제약 섹터는 좀 묶어서 보시되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좀 개별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 자리에 있는 종목이라면 이슈들을 좀 체크를 잘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세요. 이주연 테마는 어떤 건가요? 네, 제 테마가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딱히 제 테마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뭐 제가 도너리포트에서 지금 어떤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계속 매매를 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8시 30분에 김성 앵커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짜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단기 종목, 중장기 종목 이렇게 해서 계좌를 이원화해가지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제 테마라고 할 거는 없고 그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전략이랑 이런 거 다 드리고 AS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주식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런 프로그램에 이렇게 AS 제가 이제 뭐 가격 전략 드린다든지 앞으로 이제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한번 시도를 해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장 전략요. 좀 전에 제가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이 내일 음봉이 나온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유는 전고점이라는 이 저항 라인, 1000포인트라는 이 가격 저항 라인을 오늘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보통 저항을 돌파하고 나면 눌림이 나오는 게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뭐 10개 중에 뭐 8개 정도는 조정이 나오고 한두 개 정도 그냥 갭 떠서 날아가는 경우들도 많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뭐 상승 음봉이 나오던 하락 음봉이 나오던 굉장히 음봉이 나오면 매수 기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승세 한 4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짧은 조정 정도 뭐 이런 캔들 하나 도지 캔들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 보이고 잘 쉬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일 이평선과의 이격이 좀 벌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단봉으로 이렇게 쉬어가면서 1000포인트 돌파하고 죽는 듯한 그런 페이크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냥 뭐 바로 가게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능성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조정이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시장이 갑작스럽게 흔들렸을 때 나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좀 전에 빅텍이라든지 갈등 관련주들 그런 것들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세워두시고 있으신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피 같은 경우 뭐 흐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정 잘 받아가면서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 5일선을 종가에 올려주면서 지켜줬습니다. 5일선을 종가 기준으로 깨게 되면 단기적으로 한 3,070포인트 정도까지는 조정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정 내려올 때 어떤 종목 사야 될지 그런 것들 포트폴리오 아니면 후보군들 관심 종목들 여러분들 짜두시고 이렇게 만약에 조정 안 나오면 더 좋죠. 근데 조정이 혹시나 나오게 되면 저가 매수 기회로 여러분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상담 시간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상담, 문의 많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상담해 드릴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